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핫한데요.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주가의 급등락도 심한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핫한 키워드가 있죠. 바로 스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스펙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스펙 기업 두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스펙 기업에 투자하기에 앞서 당연 스펙이 뭔지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할 때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IPO, 즉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하는 방법과 스펙 기업과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놓은 도표를 보시면 상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스펙이 짧고 과정도 스펙이 간단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기는 IPO는 상장 시 결정되고 스펙은 인수 시에 결정이 됩니다. 비용으로 보면 스펙이 낮은 편이죠. IPO보다는 스펙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좋고 투자자가 많을 때에는 스타트업 기업인 경우 이러한 이유로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상승장에 스펙이 더 인기가 있죠. 미국의 스펙 상장 현황을 보면 2020년은 정말 스펙 상장의 해라 할 만했는데요. 2020년 10월 12일 기준으로 138개 기업이 스펙 상장했고 538억 달러의 공모 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IPO보다 스펙 상장이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절차를 보면 스펙 기업이 먼저 돈을 모아서 상장을 합니다. 이때는 어디와 합병이 될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장부터 합니다. 상장 후 2년간 인수합병할 기업들을 찾는데요. 여기서 기업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펙 이름의 티커는 인수합병되는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합병이 이뤄집니다. 혹시 2년 동안 스펙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이유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으니 안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펙 합병이 이뤄지는 절차 동안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 합병의 나쁜 예부터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니콜라 주가 차트인데요. 처음에 주가는 1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합병할 것이라는 소문 혹은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꿈틀대기 시작하죠. 그 후 진짜 합병 기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합병이 이뤄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하며 주가는 하락의 고비를 맞습니다. 여기서 미래가 좋고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이라면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니콜라 같은 경우는 사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으며 공매도의 공격도 받고 락업 해제까지 겹치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장 후 상승 없는 하락은 스펙 합병의 나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펙 합병의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루미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반에는 니콜라와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 주가가 10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합병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합병이 완료된 후 추가 상승이 나온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센서를 개발 중인 루미나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스펙주일 때와 합병 전까지는 대부분 같은 그림을 그리며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투자해 놓은 게 아니라면 합병 후 락업 해제까지는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스펙주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CIB입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루시드 모터스가 CCIB와 스펙 합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온 스펙주입니다. 두 번째는 ACTC입니다. 버스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프로테라가 ACTC와 스펙 합병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CCIB 스펙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CIB는 루시드와 스펙 합병할 거란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반응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루시드는 미국 전기차 업체이고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CCIB 주가가 스펙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1월 22일 기준 22달러까지 오르며 120%의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큰 상승이 나왔지만 스펙 합병이 이뤄진다면 지금의 가치가 높은 것인지 낮은 건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시드의 CEO는 테슬라 출신으로 피터 롤린스라는 인물입니다. CEO뿐만 아니라 테슬라 출신의 엔지니어들도 많이 루시드로 넘어가 있는데요. 이 엔지니어들이 테슬라 모델 S 개발 핵심 인력들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회사의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루시드는 작년에 실제로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완공했으며 연간 3만 대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4월에 출시 예정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럭셔리 세단 형태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벤츠가 타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기술력을 봐야겠죠. 테슬라의 모델 3와 루시드 에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회 충전 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보면 루시드는 832km, 테슬라는 646km로 루시드가 충전 용량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에서 쿼터 마일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루시드는 9.9초, 테슬라는 10.4초입니다. 10초의 벽을 깬 루시드입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루시드는 LG화학 21700 배터리를 사용하고 테슬라는 파나소닉 1865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50%가 더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저항 개수를 비교해보면 루시드는 0.21, 테슬라는 0.23입니다. 당연 적은 게 저항을 덜 받고 효율을 좋게 하는데요. 루시드가 좀 더 앞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루시드가 조금 앞서고는 있지만 가격적인 면은 어떨지 4월 출시되는 차량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루시드의 기술력을 일찍 알아본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국부펀드 PIF에서 2018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도시 내연 공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루시드 대규모 추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루시드는 명품 전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전기차의 고급 세단이 등장했습니다. 테슬라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중저가 모델도 발표할 예정인데 루시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스펙주 ACTC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ACTC는 최근에 프로테라와 스펙 합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테라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데요. 그냥 전기차가 아닌 전기버스입니다. 일명 버스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프로테라입니다.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1월 12일 합병 발표 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1월 20일 기준으로 1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아직 합병이 이뤄진 기업이 아니며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프로테라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테라 파워드로 전기버스의 뼈대와 부품을 만들어 팔고 전기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테라 트랜시트인데요. 전기버스 OEM으로 북미를 접수했으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테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바이든 정책과도 잘 맞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프로테라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예상 매출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 가까워질수록 그 성장 속도는 계속 가파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아직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산업인 만큼 그 회복 속도도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테라 시그니처 전기버스의 발전사를 보겠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전기버스를 선보였으며 샌디에고에서 주최한 2008년 APTA 엑스포에서 처음 에코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2014년에는 에코라이드에서 진화된 카탈리스트가 등장했는데요. 12m의 모델이며 1회 충전으로 최대 563km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버스입니다. 그 당시 시중에 공급된 전기버스 중에 최장 주행거리를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9월 최근이죠. ZX5를 선보였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출력과 효율이 우수합니다. 이쯤 되면 프로테라는 경쟁사는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프로테라에서 정리한 도표를 보시면 프로테라의 경쟁사는 영국 전기버스 회사인 어라이벌, 미국 기업인 하일리온, 니콜라 등이 있습니다. 프로테라처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테라의 장점은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또한 소비자에 맞게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있어서 기술 측면에서도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버스계의 테슬라라는 평가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스펙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의 대항마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 CCIB와 버스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프로테라와 합병 예정인 ACTC입니다. 둘 다 정말 매력적인 산업이고 미래 가치가 높은 업황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인가요?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